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자,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상훈 카르텔 조사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장 전상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식품 분야 관련한 담합 제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요즘 저희 경제 프로그램에서도 물가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예, 물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사실 좀 더 화가 나긴 합니다. 우선 올해 2월에 공정위가 발표했던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부터 먼저 좀 짚어볼 텐데요. 이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아이스크림 담합의 경우 롯데제과, 빙그레, 혜태제과, 롯데푸드 등 시장 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사업자들과 일부 식품 유통사들이 약 4년 동안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리고 서로 동네 슈퍼마켓 등 소매점 거래처를 분할하기로 담합한 사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들은 아이스크림 납품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 등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 경쟁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다든지 자신들이 납품하는 소매점, 대리점이나 편의점, 마트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 납품 가격을 놓고 담합하거나 롯데제과 월드콘, 롯데푸드 구구콘, 빙그레 투게더, 혜태제과 호두마르 등 인기 있는 아이스크림 제품들의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지불하는 판매 가격을 담합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담합에 가담한 9개 빙과사, 유통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350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2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건 나온 기사였는데 이 오리 신선육에 대해서 이 오랜 기간 동안 담합을 벌여온 업체들이 이제 무작위로 적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앞서서는 닭고기에 대한 담합 제재도 있었고요. 이 네. 가금류 담합 사건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은 하림, 올품, 마니커, 체리브로, 참프레 등 19개 닭고기 사업자들과 다솔, 정다운, 주원사놀이, 사조원 등 9개 오리고기 사업자들이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2년 동안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한 사건입니다. 닭고기 담합의 경우 삼계탕용 3개 신선육, 치킨, 닭볶음탕용 6개 신선육, 백숙용 토종닭 신선육의 시세를 높이기 위해 닭고기를 출하하지 않고 냉동 보관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조절한다든지 네. 병아리나 달걀을 폐기 감축하여 닭고기 생산량을 줄이거나 판매 가격 자체를 함께 인상하기로 담합했습니다. 네. 오리고기 담합의 경우에도 역시 오리고기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닭고기 담합과 유사하게 새끼오리나 오리알을 폐기 감축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줄이거나 오리고기 판매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공정위는 가금류 담합에 가담한 총 28개 닭고기 또는 오리고기 사업자들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순차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75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개사는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함께 담합에 가담한 육개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등 가금업계 사업자 단체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억 원에서 최대 12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개협회는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자조금 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식품부가 물량 조절 대가로 이제 자조금을 보조를 하고 업계는 그 자조금 사업 승인을 받은 거니까 우리는 정부 정책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량 조절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업계 쪽에서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네, 우선 현행 공정거래법 제116조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업자들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 하여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 이들 사업자들의 행위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식품부가 발동한 닭고기 또는 오리고기 수급 조절 명령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었습니다. 네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들 측의 충분한 의견 제시와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첫째, 이 사건의 경우 농식품부의 닭고기 또는 오리고기 생산 조정, 출하 조절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없다는 점. 둘째, 사업자들이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생산량 감축에 소요된 비용 일부를 자조금으로 보전받았다 하더라도 자조금의 근거 법률인 축산자조금법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제재된 것입니다. 네. 참고로 자조금 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사업자들이 자조금 수준을 참고하여 개별적, 독자적으로 자신의 감축량을 결정하는 데 있는 것이지 경쟁 사업자들 간에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할 수 있게 허용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농식품부의 자조금 사업 승인 등 행정 지도가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사업자들 간의 생산량, 출고량 담합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애초부터 농식품부의 수급 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실 때도 이 관련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판매 가격 자체에 대한 담합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생각해 보면 뭐 생산량 감축을 포함한 그런 수급 조절하고는 무관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 가금육 제조 판매 사업자들은 닭고기 제품 유형별로 3개 신선육의 경우 9차례, 6개 신선육의 경우 12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을 담합하였고 오리 신선육의 경우 13차례에 걸쳐 판매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네. 가격의 경우 정부의 수급 조절 영역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가격 담합을 허용해주는 법령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격 담합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담합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담합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등 국민에게 큰 폐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생필품 등 분야에서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재 분야 외에도 철근, 레미콘 등 건설 분야 담합, 전 후방 산업에 걸쳐 있는 중간재 분야 담합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전상훈 카르텔 조사과장이었습니다.